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은 5단원 쓰기 윤리 지키며 보고서 쓰기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178쪽입니다. 이 단원은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쭉 모아서 강의를 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가 끝나면 이제 국어 3-2 교과서로 넘어가서 2학기 진도를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는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라고 나와 있죠. 보고서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교과서 179쪽 아래 사파를 한번 보십시오. 보고서의 종류 3가지가 보이죠?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서. 그래서 각각의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서는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겠고 관찰 보고서에는 관찰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원래 있었던 내용을 과장하거나 어떤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글쓰기니까 쓰기를 할 때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 열기는 그냥 넘어가고 179쪽의 지식마당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보고서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대상을 관찰, 조사하거나 실험하여 그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쓴 글이다. 보고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죠. 줄 한번 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체계적으로 글을 써야 한다.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관찰하여 분석한 관찰 보고서, 실험의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는 실험 보고서, 어떤 대상을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 등이 있다. 보고서를 쓸 때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는 보고서의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관찰해서 분석해야 되는 주제는 관찰 보고서를 쓰면 되고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야 되는 경우에는 실험 보고서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보고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개념 넘어가겠습니다. 쓰기 윤리란 쓰기 윤리는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일상생활에서 정직이 중요한 것처럼 글쓰기에서도 정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글이나 사진, 영상 등 지적 생산물에 대한 존중이 곧 정직한 글쓰기의 자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한 가지만 찾아서 줄 쳐볼까요? 마지막 부분 줄 치면 되겠죠?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글, 사진, 영상 등 지적 생산물에 대한 존중이 곧 정직한 글쓰기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다음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서 이런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를 과장, 축소, 변형, 왜곡하지 않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아이디어나 자료, 글의 출처를 밝히면서 올바르게 인용해야 됩니다.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보고서를 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제 180쪽으로 넘어가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어떻게 쓰기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지 내용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를 보면 또래 학생이 작성한 예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면 보고서의 주제가 중학생의 수면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보고서의 주제로 적절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도 알고 또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어떤 과정으로 쓰면서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해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고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중학생의 수면 시간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의 종류 중에서도 조사 보고서죠. 중학생의 수면 시간 실태는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자, 보고서가 쭉 넘어가서 185쪽까지 6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큰 덩어리로 이 보고서 속에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조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목적이나 필요성은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조사 기간 및 대상입니다. 보고서에는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요소로는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 방법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82쪽입니다. 네 번째 요소로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83쪽의 다섯 번째 요소로는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요소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조사한 사람의 의견이나 소감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7번 참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큰 덩어리 안에서 조사 보고서 속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0쪽부터 여러분들 다시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조사 목적과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 조사 기간과 대상. 세 번째, 조사 방법. 네 번째, 조사 결과. 다섯 번째, 결과 분석. 여섯 번째, 느낀 점. 일곱 번째, 참고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 다시 180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0쪽의 왼쪽 가장 아랫부분에 도움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움말 찾았습니까? 도움말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보고서의 구성 요소들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처음 부분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갈까요? 보고서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기간, 대상, 방법 등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중간 부분에는 관찰 또는 조사 또는 실험했던 것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서의 내용이 작성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으로는 참고 자료 등을 정리하고 조사한 사람의 의견이나 소감도 끝부분에서 밝히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의 구성 요소들이 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었죠. 처음, 중간, 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래 작성 보고서에는 선생님이 번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조사 목적 및 필요성부터 3번 조사 방법까지 제시된 부분이 처음이겠죠. 그리고 4번 조사 결과와 결과 분석이 나온 5번까지가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6번 느낀 점부터 7번 참고 자료를 제시한 부분까지가 보고서의 끝부분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보고서를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거나 심지어 졸음을 이기지 못해 엎드려 자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에게 피곤해하고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를 물어보니 대다수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따라서 중학생의 평소 수면 시간과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의 중요성과 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중학생의 평소 수면 시간과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의 중요성과 수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조사의 목적이 되겠죠. 조사 목적을 쭉 풀어준 것이고,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제목, 주제 한번 가볼까요? 중학생의 수면 시간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중학생의 수면 시간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조사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수면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 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학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 조사의 필요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성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기간과 대상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기간은 7일간이고 대상은 중학교 1, 2, 3학년 총 146명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설문조사죠.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181쪽에 보면 온라인 설문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자료조사도 했죠. 어떤 자료들을 조사했나요? 전문가들의 청소년 하루 권장 수면 시간, 그리고 올바른 수면 방법에 대한 기사 및 관련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료를 조사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쭉 살펴보면 설문 3, 아래에 설문 5, 설문 6, 설문 7 나와 있죠. 앞 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지 있었죠. 그 온라인 설문지에 3번 문항, 5번 문항, 6번 문항, 7번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3번 항목은 평일의 수면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표로 위에 설명한 내용이 다시 정리되어 있죠. 위에 있는 글이 한눈에 들어옵니까? 아래 정리해 놓은 표가 한눈에 들어옵니까? 아래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훨씬 한눈에 알아보기 쉽죠.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 조사 결과 또는 관찰이나 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를 정리할 때는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표 또는 그래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해서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죠. 내용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설문 3에 대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문 5번입니다. 설문 5는 평소 본인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 보면 원 그래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설문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쭉 원그래프, 결과 분석까지 쭉 원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꼭 원그래프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 결과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정리할 때는 원그래프보다는 꺾은선 그래프가 더 적절하겠죠. 근데 이렇게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줄 때는 이런 원그래프를 활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원 그래프를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평소 본인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72.7%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4명 중에 3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설문 6번 보겠습니다. 설문 6번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의 경우 72.7% 103명이었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면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것의 결과입니다. 주로 수면 부족의 원인이 뭔가요? 가장 큰 것은 학원 수강,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 숙제, 그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그 다음으로는 수행평가 준비.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3가지를 합하면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학업과 관련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수면 시간이 아까 설문지 5번에서 부족하다고 답변을 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그래프 보시면 집중력 저하 및 무기력부터 쭉 기분이나 몸 상태 저하 쭉쭉쭉 이렇게 응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죠. 자, 여기까지는 앞에 조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 표를 잘 사용했죠. 그리고 다음 요소로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 분석. 조사한 결과 평일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5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앞에 조사한 결과를 정리를 한 것이죠. 이는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내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잠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14에서 17세의 권장 수면 시간을 8에서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제시하였죠. 선생님이 줄친 이 부분이 바로 자료조사죠. 전문가들이 청소년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자료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권장 수면 시간보다 잠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11시간 이상 자는 학생은 왼쪽에 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였습니다. 그래서 권장 수면 시간 이상으로 많이 자는 학생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땡땡 대학 땡땡땡땡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부분 또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자료로 조사를 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 염증, 식욕 변화, 내분비 이상 등의 신체 작용이 일어나서 당뇨병을 앓거나 고혈압 비만이 되기 쉬워 그 결과로 뇌졸중, 심부전에 걸릴 가능성과 함께 사망 위험도 커진다고 한다. 오른쪽에 보면 권장 수면 시간을 중심으로 본 평일 수면 시간입니다. 이것 또한 원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았죠.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양이 증가하여 고혈압 등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먹는 양이 늘어나 비만의 위험도 커진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한 수면 시간의 내용이 나왔죠. 거기 한번 가볼까요? 수면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제시하였다 하고 위에 괄호 1번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래 영국 땡땡대학 땡땡땡땡 교수의 연구 결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망 위험도 커진다고 한다에 위에 괄호 2번이 하나 나와 있죠. 보고서 맨 아래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괄호 1번은 땡땡뉴스 미디어부 2015년 2월 3일자 기사 부분을 인용함, 출처를 밝히고 있죠. 두 번째, 이 땡땡뉴스 2011년 2월 9일자 기사 정리하여 부분 인용함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이고 동시에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고 정직한 글쓰기 태도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중간에 뭔가를 찍고 넘어가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잠이 부족하면 뭐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 커지고 비만의 위험이 커지고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실수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다음 문단 볼까요? 수면이 부족한 학생은 전체의 57%입니다. 앞에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피곤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72.7%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7시간에서 11시간 사이에 권장 수면 시간 내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은 수면이 부족한 학생은 아닌 거죠. 그런데도 피곤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결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권장 수면 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왜 수면 부족을 호소할까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이 아까 우리 확인해봤죠. 학원 수강, 학원 숙제, 수행평가 준비 이런 것들은 다 묶어보면 학업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어떻게 악순환을 초래할까요? 이렇게 되면 피로가 쌓여서 학업 집중도는 매우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멍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투자한 시간에 비하여 성적 향상이나 능률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학업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와서 졸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잠을 학업 때문에 줄인 것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조는 친구들 중에 왜 수업 시간에 자꾸 조냐고 물어봤을 때 학원 갔다 와서 늦잠 자요. 학원 숙제한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학원 또는 학원 수강 또는 숙제 또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늦잠을 자면 결론적으로 학교 와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졸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땡땡 교수에 의하면 우리는 낮 동안 배우고 기억한 내용의 15%를 적절한 수면을 통해 습득한다. 그러므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면이 주는 통합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말이죠. 여기 보면 괄호 3번 조그만하게 정리돼 있죠?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EBS 10대 성장 보고서 제작팀 동양북스 2012년 207쪽이라 그랬죠. 부분 인용.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서적의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학업을 위해 줄어든 수면 시간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고 분석해낼 수 있다.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입니다. 조사한 사람의 의견과 소감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느낀 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마지막 7번 참고 자료죠. 아까 아래쪽에 주석을 달아서 밑에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 출처를 밝히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고 자료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떤 자료들을 인용했는지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쓰기 윤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또는 정직한 글쓰기 태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86쪽, 187쪽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풀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186, 187쪽을 풀고 나서 영상을 다시 재생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십시오. 자, 문제를 다 풀었습니까? 1번 문제부터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중학생의 수면시간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해 봅시다. 조사 목적 및 필요성은
중학생의 수면 시간 실태를 알기 위하여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적은 것이고 조사 목적은 선생님이 조사 목적과 필요성 줄을 쳐줬죠. 그 내용을 적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는 것이죠. 지금 적혀 있는 중학생의 수면 시간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조사 목적이죠. 그리고 이 조사의 필요성은 선생님이 180쪽에서 줄친 부분, 중학생들이 자기 수면 습관을 되돌아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학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내용 줄친 부분 적으면 더 이제 정확한 정답을 이제 적는다고 볼 수 있겠죠. 조사 기간이나 대상 그리고 조사 방법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있는 대로 보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아래 구성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렇게 줄을 치면 되겠죠? 이렇게 줄 쳤습니까? 조사 결과 그리고 결과 분석은 맨 아래 것, 맨 아래 노란색 박스, 느낀 점은 두 번째 박스, 참고 자료는 세 번째 박스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뭐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다시 이 예시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방법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인가요? 정답은 조사 보고서죠.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조사 보고서로 또 될 수 있느냐? 우리 동네 한글 간판 실태. 우리 동네에 있는 간판 중에 한글로 된 간판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은 조사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한번 볼까요? 관찰 보고서와 실험 보고서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관찰 보고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죠. 예를 들면 강낭콩의 발화 속도. 이것은 관찰할 수 있는 주제죠. 그리고 실험 보고서는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고 빨리 어는 물의 온도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물이 어는지 그 온도를 실험해서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실험 보고서의 주제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예측하거나 계획하기 위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상황을,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고 어떤 정부나 어떤 회사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적고 정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188쪽 쓰기 윤리는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다 했고 지식마당에서도 다 봤기 때문에 안 하고 보고서 쓰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단어는 여기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로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는 3학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2단원입니다. 소설, 순환 이대를 읽고 문제를 풀어오기 합니다. 페이지 알려주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새로운 교과서 60쪽에서 78쪽 소설 순환 이대 읽고 문제를 미리 푸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